뉴욕 증시가 G20 정상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1조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다 시가평가 기준 완화 등의 호재로 사흘째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8,000선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시가평가 기준을 2분기부터 완화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장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1년 11개월간 진행된 한 EU FTA가 통상 장관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를 해소했지만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을 통해 1조 1,000억 달러를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경기 부양에 5조 달러를 집행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과 G20 정상회담 결과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는 2.7% 가까이 오르면서 7,978로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유럽 쪽도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4 내지 6% 가까이 오르며 세계 증시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장중에 8,000선도 터치를 했었죠. 마감 지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장 출발만 하더라도 다소 좀 혼조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전 발표되었었던 주간 실업 신청자 수가 9주 연속 60만 건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밑바탕으로 연관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약 8,000선에 근접하는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때 은행과 증권 등과 같은 금융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의 경우는 조금은 차이를 보였었던 것이 운송업종 지수가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었고 소매업종이 4%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소 좀 부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4%대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이 된 어떤 상승의 움직임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금융주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이 역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 그밖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런던에서 개최되었었던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었던 국제공조의 협의가 다시 한번 재확인됨으로써 금융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좀 북돋아주는 이런 힘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조 1,000억 달러의 자금 투입, 경기 회복을 위해서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1,000억 달러를 조달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그 지역이 이제 현재 경제 빈국들, 경기가 극도로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밝혔었기 때문에 네. 단장 성진 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공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월 달에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에서도 제기됐었던 것처럼 선진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금융회계기준위원회에서의 이런 미국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이 보유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당장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이익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겠다. 또 이것이 당장 1분기에서 급하게 실행될 것이 아니라 2분기에 실행된다라는 것은 당장 1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것이 저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어울러서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었던 공장 주문의 경우도 전월 3%대 하락과 반해 약 1.8%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조금 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을 조금 더 연장하게 되는 이런 자신감을 되찾았었던 것이 오늘 나왔었던 전체적인 시장의 재료와 또 주식시장의 반응의 내용이다라고 정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공장 주문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지표가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월가가 주목하고 있고 사실은 감추고 싶은 지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3월 실업률 발표가 있죠. 사실 그 위기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형적으로 이 그 고용 지표는 후행성 지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최근 몇몇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행성 지표들이 좋아지고 나서 한참 후에나 고용 지표들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 오늘 밤에 발표될 3월 실업률의 경우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 3월 실업률은 8.5%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1%를 기록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고용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신규 고용 감소의 경우도 지난달 61만 건에서 67만 건으로 더욱더 그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인 시장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공장 지역 내에서의 미국 그 지역별 실업률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0%를 이미 넘어선 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고용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분간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고용 지표들이 최악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또 오히려 바닥으로 인식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게 되는 그 충격은 오히려 제한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발표되었었던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9주 연속 60만을 넘었었다는 건데 네. 뭐 10주, 15주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줄어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결국은 당분간 고용시장이 모든 그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다소 우려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로까지의 영향력은 다소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3월 뭐 실업률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바닥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도 월가에서 보면은 그 고용지표 우려보다는 어떤 제조업 쪽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장도 우리 장이지만요. 일단은 글로벌 기업 전체 어떤 성적표를 예상하고 계신지 혹시 청사진 갖고 계시면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 이익 전망과 관련돼서 아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년 전 지난해 상반기까지 워낙 경기 흐름이 좋았었고 맞물려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됐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결국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것이 추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이익 전망치와 관련된 내용을 부합시켜 본다면 당장 주식시장의 상승의 면부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었던 이익 전망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기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4분기에 우리 그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거진 최악의 상황을 또 그 감액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었었던 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업들은 당장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빠른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경기 위기를 통해서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었던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이익 모멘텀의 강화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현재 과연 글로벌 기업들과 주요 지역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 등은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과 주요 지역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월별로 끊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익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었었던 것이 지난 2개월 전까지의 흐름이었지만 최근 3월과 4월 달에 진입하면서 이것의 그 감소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0에서 100으로 좋아질 것이냐는 기대보다는 마이너스 100에서 과연 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시장은 이런 모멘텀 개선을 통한 어떤 상승의 논리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 또 우리 주식시장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도 이런 모멘텀에 대한 반전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를 같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 어떤 상대적인 심리적인 실적 개선이 역시나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예정된 굵직굵직한 일정이라든가 큰 변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아직 경제 지표 면에 있어서는 주목할 변수 좀 영향력은 좀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살펴보면 네. 먼저 4월 9일에 미국 3월 수출입 물가와 그리고 2월 무역 수지 등이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 수치 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될 확률이 높고 오히려 무역 수지 부분에서 달러와 가치에 대한 향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주목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4월 10일에 발표가 되는데 우선 최근 선행성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항목 중에는 금융 항목이 들어가는 만큼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이 이 신뢰 지수의 회복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오히려 중요한 것은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3월 무역 수지 등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인지 여부입니다. 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의 수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연 중국의 수입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는지 현재 한국 수출 규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국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되는 무역 수지 동향에서 과연 대외에서의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센티먼트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주셨는데 일단은 간밤에 뉴욕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 이상, 지금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요? 네, 우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것에 부담은 물론 남아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의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지 종합주가 지수가 1300선에 근접하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PE가 12.4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 결국은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압축해서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 시즌을 지금 돌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호전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NH증권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일 FTA 협상이 막판에 타결이 무산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그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일단은 협상 자체는 결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번 서울회담에서 관세 철폐라든지 지적 재산권 문제 등 대부분의 사항은 합의를 봤거든요. 네. 남은 쟁점이 일부 품목의 원산지와 관세 환급 규정이었는데요. 어제 런던에서 열린 양측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회담에서 원산지는 합의를 봤고요. 예. 다만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관세 환급은 이제 수출 기업이 이제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해서 수출할 경우 관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거든요. 예.
근데 그 우리 입장에선 관세 환급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출 의존도도 높은 데다가요. 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칠레 등 맺은 FTA에서 관세 환급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EU에게 관세 환급 금지를 허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또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그 EU 측에서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 해담 결렬의 이면에는 그 EU만의 그 독특한 그 해담 방식이 있는데요. EU의 경우 그 수많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수많은 회원국부터 의견을 모은 뒤 그 대표가 회담에 임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그 권한이 되게 작습니다. 그 회원국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대표도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 못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관세 환급에 대해서 EU 회원국 간에 이제 합의를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EU는 이제 다시 이제 영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 환급에 대해서 일정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네. 이르면 이번 달 중순에 다시 그 회담을 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한EU FTA 같은 경우는 그 최종 타결을 조금 뒤로 늦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그 양측이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나 EU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타결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EU FTA 협상이 뭐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타결 시점 자체가 조금 더 늦춰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EU FTA 타결이 된다면요, 업종별로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그 교육의 기준으로 그 우리 측은 92%고요. 네. EU는 그 93%를 그 즉시 혹은 그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전자, 반도체 이런 경우 유럽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자동차의 업계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소형차의 경우는 그 5년 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유럽 시장의 그 소형차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가전제품도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제품들이 유럽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런 유럽 제품들이 이제 더 싼 값에 이제 유럽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유하면은 그 전통적으로 그 정밀 화학 제품하고 기계 산업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스프, 바이엘 이런 대규모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EU FTA가 체결이 되면은 그 화학 제품하고 기계 산업에서는 우리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거꾸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EU로부터 그 포도주라든지 위스키, 그다음에 뭐 주류, 가방, 화장품들 좀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라다 같은 그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그 유럽산 고가 의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로 그 한미 FTA처럼 그 국내 축산 낙농의 경우 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 FTA처럼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가 한 EU FTA 때문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EU FTA에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그렇죠.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그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단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할 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 FTA 변두리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예. 이미 미국과 이제 FTA 타결을 짓고 비준을 남겨놓고 있고요. 또 이미 그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FTA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연내 그 호주, 뉴질랜드, 뭐 중동 6개 국가 이제 FTA가 끝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피해 산업 지원 대책을 할 때 한미나 한미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치러될 FTA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피해 산업 지원 대책을 그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기존의 그 통상 무역 정책도 FTA 그 변두리 국가에서 중심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FTA 중심 국가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그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미 FTA 카드를요 적절히 그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측이 지금 우리한테 그 한미 FTA 추가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미국 측의 공세를 누구트린 한 전략으로 그 한미 FTA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그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왕 뭐 한미 FTA 얘기가 또 나왔고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미 FTA 진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미국의 추가 요구 없이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지요? 그러기를 희망하는데요. 그렇진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지만요. 네. 미국이 그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미국 그 무역 협상 그 USTR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새로 진용이 끓여지고 있습니다. 그 진용이 끓여지는 대로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이제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을 보면요. 미국은 이제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그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수입 관세가 높고요. 또 우리나라 배기량 기준 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배기량 기준 세제도 부당하고 또 표준 및 구제의 투명성도 부당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미 그 한미 FTA에서 논의를 마쳤다는 입장이고요. 또 쇠고기도 문제입니다. 그 미국 측은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 30개월 이상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미 FTA 미국 쇠고기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한미 그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 의지를 밝혔지만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뭐 추가 협상이든 논의든 간에 어떤 식으로 매듭 짓지 않으면요. 그 한미 FTA 그 순조로운 비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즘 증시에서요,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명 머니 무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안전자산,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는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는 뭐 안전자산만 고집하면 손해본다는 분위기가 좀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지표로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는 모양새는 확인하거든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게 은행의 그 수신고 감소인데요. 7개 주요 은행의 수신 잔액을 보면은 그 3월 말에 그 838조 원으로 그 전달보다 11조 원이 감소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그 고객 예탁금은 현재 그 3월 말 현재 그 12조 원인데요. 그 전월보다 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주식형 펀드 설정액 잔액도 그 3월 말 현재 그 85조 원으로서 그 전월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그 불과 1, 2개월 전만 해도 그 돈이 은행으로 그 안전자산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의 움직임에 그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늘고요. 또 주식형 펀드 설정이 증가하는 이런 현 상황을 보면 분명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 같기도 한데 뭐 일각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뭐 미니 유동성 장세다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적하신 대로 뭐 시중에 돈은 풀렸지 투자할 곳은 없지 하다 보니까 네. 돈이 이제 조금만 호재에도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사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그 최근에 그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제 그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그 금융시장 그 불안은 끝났다 그런 말을 했고요. 네. 그 우리나라 그 허경호 기획재정부 그 차관도 그 성장률을 성장률에 대해서 그 수정 전망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결국 그 머니무브 이변에는 경기가 그 바닥을 다졌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된 의견을 보면요, 그 좀 그 자금이 너무 빨리 이동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보다는 경기가 바닥 시점에 도달했다 그 징후만 하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2분기 지표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2분기 이제 산업활동 동향 나오는 6월쯤 되어야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일본만 유독 증가를 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썩 반길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올 1, 4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요.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감소폭은 그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3년 2, 4분기 최고거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줄였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예외입니다. 그 일본 기업들은 올 1, 4분기에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61% 증가한 6억 6,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전체 FTA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빈도 매우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일본은 지금 엔고를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꾸로 엔고 때문에 그 수많은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해외 기업 사냥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도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 대부분이 그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엔고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거꾸로 일본은 그 엔고로 해서 우리 그 원천 기술이 있는 부품 소재 기업을 인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본 기업은 한편으로는 엔고를 신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 도약을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엔고로 수출 잘 된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방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다우가 2.8% 가까이 오르면서 7,978로 장이 막혔는데요. 회계 기준 변경 그리고 G20 정상회담 결과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회계 기준 변경, 그러니까 시가평가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G20 정상회담 결과 때문에 물론 유럽 쪽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4 내지 6%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요 25bp까지 인하를 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역시 시사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